생활밀착 세무토크 세금도 수다로 푼다. 텍스맘 세금도 김수현 세무사. 재원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이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주변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증여 신고 어떻게 하냐. 의외로 요즘 엄마 아빠들이 진짜 좀 똑똑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당장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자녀 계좌로 뭐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어준다던가 했을 때 이 돈 어떻게 신고해요? 이런 문의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홈택스에서 셀프로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세무서에 방문을 직접 해서 해도 돼요. 혹시 수연쌤 네. 증여세 신고 혹시 자녀분과 해보셨어요? 증여할 게 아직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무서 가서 신고서 작성을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방문해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문해서 하실 때는 이제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세무서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려면 낮에 가셔야 되니까 이게 좀 번거로우면 홈택스에서 전자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분이면서 이 자녀분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이 자녀가 직접 본인 인증해서 홈택스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 어리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받으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녀 명의로. 홈택스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들어가시고 이제 주민번호랑 이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만 14세 미만에다가 하단에 체크를 하면은 이제 화면 오른쪽에 법정 대리인의 정보를 이제 기재하는 란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이제 하려는 부모님의 본인 인증을 받으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자녀의 계정으로 홈택스 회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면 끝나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무서 방문하지 마시고 이건 일요일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수연쌤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증여재산 공제 있잖아요, 우리. 네네네. 네. 이제 자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증여를 할 때는 이제 성년과 미성년 자녀가 나뉘는데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간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이 되고 나서는 5천만 원, 10년 내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별도로 없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지금 찍는 게 만약에 6월 달이다라고 하면은 9월 말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단순 현금 증여일 때 홈택스 들어가서 이제 셀프 신고 하실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현금 증여 간편 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세금 신고 클릭하시고 증여세 신고 클릭하시고 일반 증여 신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현금 증여 간편 신고 클릭하시면 왜 이걸로 들어가냐면 얘는 이제 개인 정보들만 좀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뭐 증여재산 공제나 신고세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현출이 돼요. 정말 간단한 현금 증여일 때는 이 탭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개인정보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이게 확인 버튼을 안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요. 이거 그래요? 별거 아닌데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계 이제 체크할 때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에다가 이제 체크해 주시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한 번 증여를 했을 때 얘긴데 네네. 뭐 적금처럼 이렇게 매월 이렇게 증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자녀 명의로 뭐 10만 원씩 네네. 넣어준다거나. 맞아요. 네. 그랬을 때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원칙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에 3개월이 되는 달에 말일까지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사실은 적금이 매월 이체되는 적금이면 원래 매월 신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소액이고 너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묵혀두셨던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몇 년치. 그래서 저라면 이게
만약에 매월 신고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너무 귀찮다 챙기기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이 적금 만기되는 시기 있잖아요. 1년 단위나 2년 단위에 요럴 때 한 번씩은 적어도 증여세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묶어서 신고를 하면은 증여재산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약간 손해보는 느낌은 있어요. 그럴 수도 기간적으로. 있겠네요. 예.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굳이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혹시 한 가지 더 만약에 이렇게 계좌거래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원금 납입 내역 조회해가지고 떼보실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첨부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네네.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똑한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